택의 모습을 제가 설명했죠. 요렇게. 그죠? 이게 뭐예요? 연못이고, 셋째 딸이고, 또 뭐라 그랬죠? 웃음이고, 또 뭐라 했죠? 수다고, 이런 걸 전부 다 한꺼번에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요런 모습이 하늘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땅에 있을 때,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요거를 가지고 해석하는가, 예, 요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서 지금 요 모습이에요. 자, 요 모습인데, 여기에 하늘에 이게 있을 때 땅에 이제 순서대로 만나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연못, 웃음, 수다, 셋째 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근데 여기에 이제 땅에, 여기에 천이 있는 거예요. 택, 천, 요게 쾌야. 이 쾌자는 결정할 쾌예요. 쾌. 왜 우리가 결정했어, 결심해서 일 때 쾌예요. 이것이. 그럼 왜 이게 택정쾌가 되느냐? 요 모습을 잘 보시면 주역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양기가 군자예요. 첫 시간에 설명했죠. 군자는 대로행, 가다가 중단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끄는 거는 이게 소인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음기고 요거는 양기고, 그래서 남자는 군자로 보고 여자는 소인배로 봐요. 이게 소인배를 별로 좋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괜찮지만 어쨌든 여기서 양기는 이것이 군자를 뜻하고 음기는 소인배를 뜻하는데, 여기도 고유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이게 숫자가 왜 제가 요거를 알려드리냐면, 여러분이 요거 공부하시면서 주역책을 보시면 숫자로 많이 나와요. 6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 그 다음 우리 마귀의 숫자가 몇이죠? 혹시 아세요? 악마의 숫자? 어? 악마의 숫자 모르세요? 666? 오멘에서 666 나오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음기가 가득 찬 세상은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음기가 가득 찬 세상이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고 곧 종말이 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음기가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가 이제 들끓는 세상.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말하자면은 기고만장한 세상은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보면은 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히잡인가 쓰고 다니잖아요.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남자의 어떤 전유물이고 막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요 666이라는 숫자가 음기고 여자가 판을 치면 망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요즘에는 달라졌죠. 여자가 설쳐야 집안이 부자가 돼. 요즘에는 재테크 시대라 남자들이 재테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집안에서 돈 갖고 불리고 막 부동산하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설쳐야 부자 되는 세상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왜 음기가 6이라는가를 기본으로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수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요게 원래 자연수고, 요게 이제 1번이라는 거는 이제 수의 글자고, 화고, 목이고, 금이고, 토고, 이거 아시죠? 목화토금수가 생성된 요 숫자가 1번 또 5번까지예요. 그래서 이 5번이 완성 숫자예요. 그래서 토가 맨 마지막에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홀수 있죠? 이게 양이에요. 예, 홀수가 양을 상징해요. 그 홀수 숫자를 전부 다 합하면 뭐가 되죠? 1번, 3번, 5번이니까 9가 돼요. 그 양의 숫자가 9예요. 그 다음에 이 짝수 있죠? 2번, 4번. 요거는 음의 숫자예요. 그 합하니까 6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양을 상징할 때 9라고 얘기를 하고, 음을 상징할 때 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주역에서는
맨 처음에 여기 있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각각 번호가 붙는데 여기 효라는 것이 하나씩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인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요 첫 글자를 이거를 초라고 해요. 초효. 그래서 1효는 초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효, 3효, 4효, 5효, 6효인데 맨 위에는 마지막이죠. 그래서 요거를 상효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효를 부를 때 첫 번째 자리는 초효, 두 번째는 2효, 세 번째는 3효, 네 번째는 4효, 5효, 상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주역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 초구, 초유, 뭐 2구, 2육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초구라는 요런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자리가 양이다 이 얘기예요. 예. 만약에 9, 4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번째 자리가 9다. 이거를 4, 9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 6 나오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자리가 음이다. 예.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9, 3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 번째 자리가 양이다. 예. 요렇게 해서 주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요거는 초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도 9죠. 그죠? 그러면 2, 9. 세 번째 자리도 9죠. 네 번째 자리도 9죠. 다섯 번째 자리도 9죠. 그러면 맨 상효는 뭐예요? 상효는 6이죠. 이렇게 본다고요. 이게 주역에서 보시면, 주역 책을 보시면 이게 그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음량을 표시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이게 6효는 주역 공부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이거 주역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순서가 초효부터 올라온다 그랬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면 택천이 왜 쾌가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양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군자가. 그죠? 군자가 초번에 올라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올라오다 보니 맨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소인배가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몰아내야지. 응? 군자가 있는 세상에 맨 꼭대기에 그러니까 소인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배가 앉아 있으니 이거는 뭐예요? 그 소인배를 몰아내야지만 군자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심해라 이 말이에요. 몰아내라 이 말이에요. 택진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몰아내.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하극상을 말해요. 맨 꼭대기에 하늘이거든요. 맨 꼭대기에 하늘이 앉아 있는데 이거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밀어내. 이게 택정캐예요. 밀어내야 좋다 이 말입니다. 결심하라. 소인배를 밀어내라. 이게 택정캐예요. 근데 어떻게 밀어내느냐? 밀어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혁명을 일으켜서 밀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죽여서 밀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택정캐는 이것이 혁명이 아니에요. 밀어내는데 순서 절차를 밟아서 밀어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1호부터 올라온 거잖아. 그죠?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하지 말고 절차를 거쳐서 밀어내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사장이 있잖아요. 회사에 사장이 있는데 밀어낼 때 이때 뭐예요? 주주총회를 걸쳐서 밀어내야 돼요. 택정캐가 그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심했어. 그래서 양기가 올라오면서 군자가 올라오면서 소인배를 밀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정캐.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결단을 내려라. 예.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윗사람이 이걸 보잖아요. 응? 아랫사람이 이걸 보면 상사를 밀어내는 거야. 근데 윗사람이 내가 사장이야. 내가 가장 윗사람인데 이거 나오면 뭐예요?
하극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하극상이 일어나서 나를 몰아낼 그러한 예,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나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결심하고 행하라. 한데 순서를 밟아라. 순서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위에도 택이고 밑에도 택이에요. 그러면 태는 태거든요. 이게 기쁠 열이라는 뜻도 있고 바뀔 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쁠 열, 바뀔 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모양을 그대로 보세요. 예. 만약에 이런 괴가 나왔잖아요. 내가 뽑을 때. 그럼 뭐예요? 위에도 기쁘고 밑에도 기쁘잖아. 그죠? 위에도 기쁜 모습, 웃고 있는 모습, 밑에도 기뻐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뻐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했지만 주역은 반드시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웃고 있냐고. 어린애가 웃고 있잖아. 천진난만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잘못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태이택입니다. 그리고 또는 뭐냐면 요게 위에도 입이고 밑에도 입이죠. 제가 이걸 왜 입이라고 했냐면 맨 위에 물이 차는 거잖아. 구멍이 뚫렸고. 사람 인체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입이에요. 입이 겹쳐 있어요. 그건 뭐예요? 수다 떠는 모습이죠. 예, 막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테이텍이 나오면 수다 떠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외판원, 말로 하는 직업, 예, 여기는 괜찮습니다. 다만 어린애가 웃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다가 큰 코 다친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이거는 뭐예요? 말로 속아 넘어간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이시피싱 있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만약에 테이텍이 나왔어. 사업하는 사람이야. 보이시피싱이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로 하는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뽑았을 때는. 근데 내가 사업을 할 때 무슨 사업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로 하는 거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서비스업 웃는 거니까 이쪽은 좋다. 그리고 어린 사람 상대 좋다. 이렇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쁘게 뜻으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예, 웃다가 잘못하면 사기당한다. 이게 말에 사기당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테이텍은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택화. 혁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혁명이에요. 혁신한다요. 아까 택천쾌하고 택과 혁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택천쾌는 뭐예요? 순서대로 밟아라. 응? 택과 혁은 혁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혁명을 일으키냐? 자, 여기 보시면 모양을 보세요. 소인배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인배가 여기 앉아 있고 두 번째 자리에 꼭대기에 앉아 있죠. 그럼 내부에 있는 소인배는 가둬는 거야. 응? 감금시키는 거예요. 내부의 소인배는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려요. 강제성이죠. 그죠? 바깥에 있는 소인배는 어떻게 해요? 양기를 갖고 밀어내서 바깥으로 해외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도 왜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예, 저기한 사람들 감금시키고 해외로 강제로 내보내고 이게 택화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군자가 갇힌 상이고 군자가 밀어낸 상이에요. 군자가 소인배를 밀어내고 소인배를 갇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혁명 일으키라는 거예요. 예, 이때는 뭐예요? 순서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택정캐는 아까 순서대로 밀어냈잖아요. 택화혁은 뭐예요? 혁명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사장이 이렇게 괴를 뽑았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을 전체 다 바꿔버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몰아낼래 몰아내고 예, 카트 시킬래 카트 시키고 예, 그래서 완전히 바꿔야지만 되지 바꾸지는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택화혁은요 완전히 바꿔서 예, 새로 만들라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얘기해요. 이거 순서 없어요.
그냥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택하혁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해라.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과감하게 해야지만이 새로운 운이 생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점 하는 사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데서 뭔가 좀 제대로 안 되니까 뽑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했던 그러한 종류를 바꾸든지 아니면 왜 실내 있잖아요. 그거 디자인, 그 실내 인테리어를 확 바꾸든지 뭔가 변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이게 나오면은 어떤 것도 될까요? 응? 재미로. 택과혁이 나오면 바꿔야 되잖아. 성형해야지. 확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요즘에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성형을 하잖아요. 그럼 욕했어요. 흉봤어요. 뒤에서. 제 말이야 뭐 어디 했대 어디 했대. 요즘에는요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죠. 요즘에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형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담하러 올 때. 선생님 저 성형해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이게 와요? 근데 택과혁이 나오잖아요? 과감하게 하라지. 그죠? 그럼 자 이걸 또 응용해 보세요. 택정쾌가 나오면. 택과혁이 나오면 한꺼번에 하는 거야. 눈 수술, 코 수술, 뭐 전체, 뭐 양악 전체. 근데 아까 택정쾌가 나오면 만약에 성형하라 때 택정쾌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눈하고 조금 아물면 코하고 아물면 이런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택과혁과 택정쾌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건 바꿔야지만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내. 택내는 수, 따를 수예요. 이거는 따르다. 자, 요거는 보시면은 우레잖아요. 요게 뭐예요? 미세한 움직임이라 했죠. 뇌가. 그 다음에 징조라고 설명했죠. 그죠? 요거를 그대로 보세요. 자, 그러면 택내수는 따른다는 거예요. 쫓아간다. 순종해라. 순리를 따라라. 거스르지 마라. 그러니까 택과혁이나 택정쾌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순리를 거스르지 마라.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순리를 거스르지 마느냐? 요 관계가 보시면 위에 연못이 있죠. 밑에 징조가 있죠. 그럼 요게 뭐예요? 위에 연못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 밑에 미세한 징조, 미세한 움직임이 있으면 위에 물이 같이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밥상 같은 거 딱 놨는데 뭐 지진, 조그만 지진 이렇게 움직이면 밑에가 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초음파 같은 경우에 그 위에다 물을 쫙 놓으면 물이 톡톡톡 튀잖아요. 이 모습이. 근데 그게 왜냐? 안에 장남이 있잖아. 바깥에 뭐예요? 어린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장남 같은 사람이 그 어린애를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상이 이것이 택내수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미세한 움직임을 가지고 요건 뭐예요? 바깥의 연못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세한 움직임을 누가 움직이게 하느냐? 장남이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장남이 막내 동생을 요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택내수는 또 뭐가 되면은 요게 택내수 같은 경우는 마치 안에는 장남이 있죠. 바깥에는 어린애가 있죠.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밑에 있는 장남이 위에 있는 젊은 애를 꼬시는 모습도 돼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 어린애를 이렇게 유혹해서 걔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도 택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미세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움직임에서 물을 만들 때는 이것이 마치 커다란 움직임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림이 이렇게 진동이 점차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애를 유혹하려면은 시간이 걸려야지. 그죠? 노력이 필요하죠. 바로 마음이 맞지는 않잖아요. 왜?
젊은 애들 둘이 같으면 이게 바로 마음이 맞지만 나는 지금 장남이야. 근데 바깥에 어린애를 내가 유혹해. 그러면 걔를 유혹하고 걔가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것만큼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택내수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이제 남의 말을 추종하는 게 좋다 하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순리를 따라라. 그러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태풍, 대과 이게요 크게 지나간다는 뜻도 되고 이게요 과오도 돼요. 과오라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거죠. 큰 실수다. 크게 지나간다. 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너무 내 고집이 세다는 뜻도 돼요. 왜냐면 사실은 보시면 요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위아래가 뚫려 있잖아. 그죠? 위아래가 뚫려 있으니까 사실은 겉은 허한 거야. 근데 속은요 꽉 차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내가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이게 안에서 너무 강하면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풍대가는 지나치게 내가 과신이 지금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세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자, 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여기서는 또 뭐를 말하냐면은 아무리 속에 단단하게 쌓았어도 바깥으로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죠?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저희가 저번에 천풍구 했죠. 그죠? 천풍구 했을 때 뭐를 했어요? 여기 양기 5개가 음기 하나로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때 이 음기가 뭐죠? 여자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 남자가 여자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래갖고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니까 여자 조심해요. 태풍대가. 그래서 이런 태풍대가에서는 욕심이 과해서 잘못하면 위장병 걸리기도 하고요. 왜냐면 속에 과하게 집어넣은 상태예요. 겉으로는 허한데.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지금 현재는 네 능력에 부딪혀.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 판단을 해라. 내가 너무 지금 욕심내고 있지 않는가. 왜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내가 막 욕심을 내는 이런 부분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요. 태풍대가는 부동산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내가 집을 사놓고 그 집에 대해서 내가 그 뭐예요? 그 뭐지? 빌린 거. 대출금도 안 받는데 또 사는 게 태풍대가예요. 만약에 태풍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풍대가 딱 나왔을 때는 지금 내가 요거를 조금만 어떻게 해서 뭐 갭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더 벌까? 절대 안 된다. 욕심내지 마라. 이게 태풍대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택수는요. 이게 곤입니다. 이 곤자가 곤란할 곤자거든요. 요거 모양을 잘 보세요. 입구자죠. 그죠? 입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입안에 나무가 들어가면 어떤 상태죠? 입안에 나무가 있어. 가시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나무는 자라잖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입안에 가시가 있는데 얘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택수곤입니다. 이때는요. 곤란하다. 요 택수곤이 딱 나오면 어떤 상태냐. 여기서 모양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응용을 할 때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땅에 물이 있잖아. 위에는 연못이 있고. 그죠? 자, 위에가 연못이 있고 땅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땅에 이 물이 어디서 나왔지? 연못에 물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연못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밑으로 흘러서 땅에 물이 땅에 물이 그득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 연못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자금이 없다. 돈이 없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자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금이 없어서 자금난 때문에 막 굉장히 막 이게 돈을 구하려고 막 완전 입이 바짝바짝 마른 상태가 택수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 뭐 밥알도 씻기 어려워. 막 이게 택수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64개 중에서 4개의 나쁜 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택수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택수곤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어떠한 얘기가 되냐면 지금 여기가 아내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곤란한데 바깥에서는 뭐예요? 웃고 앉아 있잖아. 응? 지금 심각한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척 하면 진짜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완전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바깥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응? 이러면 진짜 빈털털이 된다. 이때는 뭐예요? 중지. 뭐든지 중지. 하려는 거 뭐든지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요거는 택수고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상태고요. 이때는 왜 해서는 안 되느냐. 자, 여기에 있는 물을 부었죠. 이 물이 어디로 들어와요? 연못에다 물을 붓는데 이 물이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 구멍 뚫린 독에 물 붓기예요. 택수곤이. 이때는 아무리 자금을 많이 들여놔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주식을 하거나 또 이제 회사 하는데 회사가 안 돼서 자금을 막 투입할 때 있죠. 택수곤 딱 나오잖아요. 스톱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도 나면 부도 나는 대로 나야지 그때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수혈해서 살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있는 거 빚이 엄청나게 져서 정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택수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4대 난쾌 중에 하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이제 느낄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부드럽다, 그 다음에 가득 차다, 그 다음에 느낀다. 왜냐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마음 실변을 넣으면 감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사람의 어떤 그 심리를 얘기하는 게 여기 택산함입니다. 자, 요게 택산함을 보시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까 택내수하고 뭐가 다르죠? 택내수는 장남이 예, 이렇게 살짝 징조를 보면서 위에 예, 소녀를 움직였죠, 마음을.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삼남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삼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밑에는, 예, 밑에는 남자, 예, 그 어린 남자가 있고, 위에는 어린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여러분이 또 어떻게 딱 연상을 하시냐면, 산위에 있는 연못이죠. 산위에 있는 연못. 산위에 있는 연못에 올라가면 마음이 어때요? 응? 백두산 천지라든지,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가서 연못 보면은 마음이 감동이 쫙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택산함이. 그래서 택산함이라는 괴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동시켜라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에 택산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설명하면 안 돼요. 예. 왜 바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바카스에 대한 부분에서 왜 막 그 확 뛰어가서 데려다 주고 그리고 탁 나오면서 바카스 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게 택산함입니다. 그리고 택산함이 또 뭐냐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만남이에요. 근데 마치 그 산의 연못 같은 만남이니까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이 연애하는 상이고 그 다음에 요게요 여기 사는 남자의 성기를 말하고요 여기 그 택은 여자의 성기를 말해요. 예.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행하는 모습도 택산함이에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저번에 뽑으셨어요. 김 선생님이. 예. 그래서 제가 왜 나이 든 사람은 이거 뽑으면 이거는 불륜이라 안 된다.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이 젊은 남자가 짝짓는 느낌인데 만약에 나이 든 사람이 뽑잖아요. 이치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망신스럽다는 것이 돼요. 예?
아니요. 여기는 나이가 어려야 돼요. 근데 여기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선남선녀,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혼한 사람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러한 뜻을 갖고 택산함. 그래서 산에 있는 연못. 그 산의 연못이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감동을 느낀다. 요게 택산함. 예, 요렇게 해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좋으니까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사람의 심리를 움직여라. 예.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거를 만약에 부동산 같은 거 하잖아요. 택산함은. 그러면은 뭐 이거를 사면은 돈이 얼마를 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주변에 산세가 참 좋고 이래서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택산함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택쥐. 택쥐. 이게 최예요. 모일체.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땅 위에 있는 연못이죠. 그죠? 땅 위에 연못. 땅 위에 있는 연못인데 왜 모일체를 썼을까? 응?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64개를 외울 때요. 여러분이 그냥 막 따다다다다 외우지 말고 이게 위아래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겠구나 하면은 쉽게 외워요. 최는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땅 위에 있는 연못은 뭐예요? 땅의 연못. 어떤 연못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왜 이렇게 그 분당이나 이런 데 가면 왜 호수공원 있죠? 이런 게 택지체예요. 그러면 왜 땅에 이렇게 연못이 있으면 거기가 어떻게 되죠? 연못 주변에 이렇게 풀들이 잘 자라잖아. 그죠? 그래서 마치 협력하고 화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택지체예요. 또 이거는 뭐냐면 모여드는 운은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못 주변에 보면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죠. 그러니까 그게 무성하게 자라나서 이게 땅에 있는 연못은 이것이 마치 땅에다가 물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가 있으면 어떤 사업이 좋겠어요? 응?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 어떤 사업이 좋을까요? 응? 농업. 농사? 또? 응? 장사? 그거 무슨 장사? 물장사. 물장사? 이거는요, 다단계 좋아요. 모이게 하잖아. 응. 사람을 많이 끌어서 많이 모이는 쪽이 좋아요. 택지체가. 예. 그래서 이게 많이 모이다 보면 또 뭐가 싸우죠? 경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이럴 때는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장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가 떡볶이 집을 한다? 그럼 신당동 가서 해야 돼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성촌 있죠? 모여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 택지체는 모여서 이렇게 하는, 협력하는, 예, 이런 것이 택지체입니다. 예. 그래서 택지체가 이렇게 되니까 마치 연못 주변에 이렇게 풀들이 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이때는 굉장히 화합하고 온화하고 편안한 것도 들어가고요. 또 연못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만약에 이런 괴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장사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응? 땅에 연못이 왜 나와요? 온천이에요. 온천 대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온천 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도 나와요. 왜 땅에 연못을 만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택지체까지 예 했습니다.